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 고통스러운 사건, 정말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정말 가슴을 졸이는 그런 사건들을 겪었을 때 겪게 되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치유하고 또 그분들이 마음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또 우리 사회 또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들 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슬픔인데 선택적으로 차별하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평론을 서민 교수께서 조선일보 칼럼으로 쓰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짤막하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서민 교수는 세월호와 천안함 같은 슬픔인데 왜 차별하나 이런 제목으로 조선일보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좌파가 앞장서온 유족 지원 왜 천안함에는 적용이 안 되나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그 천안함에 대한 우리 천안함 관련 순직 용사들 그리고 생존 용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슬픔과 트라우마를 심리적인 치료, 심리적인 상담이 시작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13년 뒤인 작년이 거의 처음이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2023년 6월에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우리 금융하고 손을 잡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직 군인과 퇴직 군인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100명, 2인당 최대 2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건 사실 미군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는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죠. 전쟁터 다녀온 어떤 장병들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과 치료,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시스템화 되려면 아주 한참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안타깝게도 1년 뒤인 올해, 그러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말 되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거죠.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의결, 이런 걸 보면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서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 자, 여기에 이제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단원고 안산에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의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 등에게는 대입 특별 전형을 시행했고, 더불어 의료 지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의료 지원 기한을 사고 후 10년으로 연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민 교수의 지적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이 세월호에 대한 이런 조치들은 당연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왜 천안함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천안함 피해자의 멘털이 군인들이어서 세월호 피해자보다 더 강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을 막자는 취지의 4.16 재단이 만들어져서 5년간 국가로부터 매년 5억 원씩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걸 더 10년 연장하면서 이 기한이 4.16 재단은 2028년까지 연장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네요. 지난 4월 15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끝나자 좌파 언론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내세워서 이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잇따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연장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지원금의 59%가 원래 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 치료에 쓰이지 않고 이빨 치료하는 치과 치료 그리고 한방 치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해양수산부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세월호 피해 유족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참사 후 7년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나 유가족도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상 종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한다. 평생의 아픔을 안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길게 지켜봐주는 시각이 필요하다. 서민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다 맞는 이야기다. 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세월호 이야기에서는 당연한데 왜 천안함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포털 검색창에 세월호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거의 뭐 수만 개가 문서가 나오는데 천안함과 트라우마를 검색하면 별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그 민주당의 권칠성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권칠성 국회의원은 세월호를 폄하하면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고 천안함을 폄하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권칠성 의원은 당시 최원일 함장을 미친 XS, 개 땡땡 이렇게 하면서 어떤 폐잔병이라 부른 유튜버도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면서 경찰에 의해서 불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권칠성 의원도 몇 년 전에 세월호 관련, 천안함 관련 이 함장이 있었잖아요. 최원일 함장.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아주 폭언에 가까운 막말을 했지만 공천을 무난하게 받고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에는 적용이 되는 어떤 지원 법률이라든가 지원해야 되는 어떤 여론이 활발하게 확산이 되고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달래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왜 천안함에는 그게 안 되느냐? 왜 그럴까? 왜 천안함에서 희생된 순직 장병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피해를 당해서 지금도 부상의 후유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그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의 가족들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배려나 국민적인 관심은 세월호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미약할까? 이 점을 서민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통해서 볼 때 천안함 순직 장병과 피해 장병 그리고 그 가족들, 유족들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누가 나라 지키려고 앞장서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피해 유족,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관심의 절반이라도 정말 천안함 피해 장병, 순직 사망한 그런 장병들의 유족과 가족들에게도 그와 그에 준하는 우리 사회적인 관심,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민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